머슴한테 시집을 보내겠다고요? 서녀면 서녀에 맞는 혼사가 있는 법이지. 세상은 비웃듯 26 옥분에게 머슴 하나를 던져 주었습니다. 갈 곳도 기댈 곳도 없는 그 좁은 신방. 하지만 첫날 밤 낡은 머슴의 품 안에서 나온 것은 집신이 아닌 임금이 하사한 권위 마패였습니다. 저는 암행어사 박도준입니다. 그것은 구원이자 동시에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이 판서 댁의 재산을 독차지하려는 오라버니 장식은 관아와 손을 잡고 남편에게 암행어사 사칭이라는 잔인한 누명을 씌워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마패를 빼앗기고 증거도 사라진 밤, 옥부는 꺼져가는 촛불 앞에 홀로 앉았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진 절망의 끝에서 옥부는 비로소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평생 서녀라는 이름으로 서름을 삼켜온 여인. 이제 그녀는 감옥에 갇힌 남편을 구하고 스스로 운명을 되찾기 위해 홀로 새벽을 걷기 시작합니다. 과연 버려진 서녀 옥부는 이 거대한 권력의 틈바구니에서 서방을 구해낼 수 있을까요? 인생 야담실록의 이야기가 계속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의 마음을 보태주세요. 자, 그럼 오늘도 감동적인 옛날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충청도 홍주 땅에 이 판서라는 양반이 살고 있었습니다. 기와집 15칸에 논밭이 사방으로 펼쳐진 넉넉한 살림이었지요. 하지만 그 집 안채 한쪽에는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작은 방이 하나 있었습니다. 클벽에 창호지 한 장 붙인 방. 그 방에는 해마다 봄이 오면 작은 화분에 봉숭아를 심는 여인이 살았습니다. 소실. 이 판서의 첩. 그리고 그 여인의 딸이 바로 이 옥분이었습니다. 옥분은 26이었습니다. 봉숭아꽃처럼 붉은 볼을 가졌고 눈동자는 맑은 우물처럼 깊었습니다. 하지만 그 얼굴을 알아보는 사람은 이 집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서녀. 그것이 옥분에게 주어진 이름이었습니다. 서녀란 본처가 낳은 자식이 아닌 첩이 낳은 자식을 말합니다. 옥분이 15살 되던 해였습니다. 서당 훈장 김노인이 어쩌다 담장 너머로 옥분을 본 적이 있었지요. 옥분은 그때 어머니와 함께 마당 한 구석에서 빨래를 하고 있었습니다. 안채 마님이 던진 빨래들을 소반도 아닌 맨손으로 문지르며 아무 말도 없이 손을 움직이는 옥분을 보고 김 훈장은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며칠 뒤 김 훈장은 이 판서를 찾아갔습니다. 판서 어른, 저 아이 옥분이 말입니다. 저 아이는 참 귀한 아이입니다. 이 판서는 담뱃대를 물며 피웃었습니다. 귀하긴 뭐가 귀해. 서녀인데. 김 훈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른, 사람의 귀함은 태어남이 아니라 살아감에 있는 것입니다. 어떤 자리에서 어떻게 버티느냐가 그 사람의 진짜 감, 어치를 만드는 법이지요. 이 판서는 그 말을 흘려들었습니다. 귀한 소리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서녀는 서녀일 뿐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옥부는 달랐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 복순이 그 말을 전해 주었고 옥부는 밤새 그 말을 되뇌었습니다. 태어남이 아니라 살아감. 그 말이 무슨 뜻인지 그때의 옥부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 판서댁에는 두 세계가 있었습니다. 안채의 세계와 행랑채 끝 작은 방의 세계. 담장 하나를 사이에 두고 두 세계는 철저히 달랐습니다.
안채에는 본처 마님 최 씨가 살았습니다. 최 씨는 엄하고 차가운 여인이었습니다. 웃는 것을 보지 못했다는 말이 나올 만큼 표정이 굳어 있었고 목소리에는 항상 날이 서 있었습니다. 하인들은 최 씨의 발소리만 들려도 하던 일을 멈추고 허리를 굽혔습니다. 그 슬하에 아들 하나가 있었으니 바로 이창식이었습니다. 창식은 38살. 홍주고을에서 알아주는 체면쟁이였습니다. 갓을 언제나 반듯하게 썼고 도포 자락에 먼지 하나 앉히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을 만나면 늘 거드름을 피웠지요. 하지만 그 속내는 달랐습니다. 탐욕스럽고 교활하며 남이 가진 것을 빼앗아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창식에게는 버릇이 하나 있었습니다. 밤마다 이판서택 논반 문서를 꺼내 손으로 쓰다듬는 버릇이었습니다. 언젠간 이 모든 것이 내 것이 된다. 그 생각을 할 때만 창식의 입가에 웃음이 번졌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판서가 옥분을 그냥 두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서녀라도 아비가 죽으면 재산 일부를 요구할 수 있었습니다. 창식의 눈에 옥분은 눈의 가시였습니다. 저것만 없애면 된다. 창식은 그 생각을 오래전부터 품어왔습니다. 한편 행랑채 끝 작은 방에는 옥분과 그 어머니 복순이 살았습니다. 복순은 올해 48이었습니다. 젊어서는 홍주고을에서 손꼽히는 미인이었다고 했습니다. 그 미모에 이판서가 반의 소실로 들인 것이었지요. 하지만 세월은 복순을 빠르게 늙혔습니다. 안채 눈치를 보며 살아온 세월이 그 얼굴에 고스란히 새겨졌습니다. 그래도 복순은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딸 옥분만 바라보며 살았으니까요. 새벽이면 일어나 부엌에 불을 지폈습니다. 안채 식구들 밥을 짓고 마당을 쓸고 빨래를 했습니다. 손이 트고 허리가 굽어도 입술을 꾹 다물고 일했습니다. 옥분도 어머니 곁에서 그 모든 것을 함께 했습니다. 불평 한마디 없이. 그러면서도 옥분은 틈틈이 글을 익혔습니다. 아버지, 이 판서가 안 쓰는 붓과 먹을 몰래 가져와 흙바닥에 글씨를 써내려갔습니다.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서당은 서녀에게 열려 있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옥분은 혼자 익혔습니다. 담 너머로 들려오는 훈장 목소리를 귀 기울여 들으며 천자문을 떼고 사설을 익히고 시를 읽는 법을 배웠습니다. 물론 아무도 몰랐습니다. 옥분이 글을 안다는 것을. 마을에서는 수군거렸습니다. 이 판서댁 서녀 아직도 시집을 못 갔대. 서녀가 무슨 혼처가 있겠어. 그러게 말이야. 불쌍한 것. 옥분은 그 소리를 담장 너머로 다 들었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숙이고 빨래를 계속했습니다. 그렇게 옥분은 26이 되었습니다. 한편 그해 봄, 이 판서 댁에 새 머슴이 들어왔습니다. 박서방이라고 했습니다. 나이는 30 언저리. 말이 없고 일만 했습니다. 논을 갈 때도 군소리가 없었고 장작을 팰 때도 묵묵했습니다. 하인들은 그를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박서방은 어디서 왔대? 모르겠어. 그냥 하루는 없었다가 하루는 있더라고. 손이 너무 고운 거 아냐, 머슴치고. 그러게. 일은 열심히 하는데 뭔가 달라. 하지만 창식은 박서방을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일 잘하는 머슴이 있으면 좋은 것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박서방이 실은 어떤 사람인지 그때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창식은 그해 봄부터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판서의 병이 깊어지자 재산 문제를 서두른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창식이 안방으로 들어오더니 이 판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옥분이 혼사 말입니다. 이제 슬슬 정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판서는 기침을 했습니다. 혼처가 어디 있다고? 창식이 슬며시 웃었습니다. 마침 저희 집 일 도와주는 머슴이 하나 있는데 말입니다. 나이도 적당하고 일도 잘합니다. 서녀면 서녀에 맞는 혼사가 있는 법이지요. 이 판서는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창식이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아버지, 이렇게 하시면 옥분이도 제 살림을 꾸릴 수 있고 아버지 재산 문제도 깔끔하게 정리가 됩니다. 재산 정리. 이 판서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이 옥분의 운명을 결정한 순간이었습니다.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해가 미연미연 넘어가고 마당의 긴 그림자가 드리울 무렵이었습니다. 옥분은 부엌에서 어머니와 함께 저녁밥을 짓고 있었습니다. 솥에서 김이 올라오고 아궁이 불빛이 두 사람의 얼굴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복순이 국을 젓다가 말고 갑자기 손을 멈췄습니다. 어머니, 왜 그러세요? 복순이 입을 열었다 다물었다를 반복했습니다. 그러다 결국 조용히 말했습니다. 옥분아, 잠깐 방으로 들어오너라. 부엌 아궁이 불을 줄이고 두 사람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복순이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옥분의 두 손을 꼭 잡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에요? 복순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울지는 않았습니다. 눈물을 꾹 누르고 입을 열었습니다. 옥분아, 내 혼삿말이 나왔다. 옥분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혼사. 그 말이 이렇게 무거울 줄은 몰랐습니다. 어디로요? 복순이 손을 더 꽉 쥐었습니다. 박서방이라고. 이 집 일 돕는 머슴이다. 방 안이 고요해졌습니다. 아궁이 타는 소리만 담 너머에서 들려왔습니다. 옥분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머슴. 양반 가문의 딸이 머슴에게 시집을 간다. 서녀라도 그것은 너무했습니다. 마을에서 손가락질 받는 것은 이미 익숙했습니다. 하지만 머슴과의 혼사는 그 손가락질이 평생 따라올 것이라는 뜻이었습니다. 복순이 울음을 삼키며 말했습니다. 다 내 탓이다, 옥분아. 내가 소실로 들어온 탓에 내가 이 고생을 한다. 어머니. 옥분이 어머니를 끌어안았습니다. 눈물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소리는 내지 않았습니다. 복순의 등을 쓸어내리며 옥분은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서녀로 태어나 이것이 내 팔자인가? 그 생각이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이었습니다. 담 너머에서 창식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잘 됐어. 이걸로 저것들 신경 쓸 일 없겠지. 누군가와 이야기하는 소리였습니다. 머슴한테 보내버리면 재산 문제도 깔끔하게 끝나는 거야. 옥분의 눈이 굳었습니다. 눈물이 멎었습니다. 이 혼사는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창식이 재산을 독차지하기 위해 자신을 이 집에서 내보내려는 것이었습니다.
옥부는 어머니의 어깨를 천천히 잡았습니다. 어머니, 그 박서방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복순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잘 모른다. 올봄에 들어왔다더라. 말이 없고 일만 한다던데. 옥부는 한참 생각했습니다. 도망갈 수도 없었습니다. 갈 곳이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냥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옥부는 눈을 닦았습니다.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눈을 가졌는지.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옥부는 새벽같이 일어났습니다. 어머니보다 먼저 부엌에 불을 지폈습니다. 안채 식구들 밥을 짓고 마당을 쓸고 우물에서 물을 길었습니다. 그런데 우물가에 이미 누군가가 있었습니다. 박서방이었습니다. 두레박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옥부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박서방은 등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넓은 어깨, 때가 묻은 삼배 적삼. 하지만 물을 깃는 손이 이상했습니다. 마디가 굵지 않았습니다. 손바닥이 거칠지 않았습니다. 논밭에서 일한 손이 아니었습니다. 옥분이 가까이 다가가자 박서방이 인기척을 느끼고 돌아봤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날카롭지만 차갑지 않은 눈. 무언가를 꿰뚫어 보는 것 같으면서도 그 안에 따뜻함이 숨겨진 눈이었습니다. 옥부는 그 눈을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김 훈장이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그 눈빛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 보라고. 두려움이 담겼는지, 따뜻함이 담겼는지. 박서방이 먼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가씨. 옥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박서방. 저와 혼인하기로 하셨다지요. 박서방이 잠시 옥분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제가 먼저 여쭤봐야 할 말씀이었습니다. 아가씨, 괜찮으시겠습니까? 옥부는 그 말에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머슴이 먼저 자신을 걱정해 주었습니다. 집 안에 누구도 하지 않은 말을 이 사람이 먼저 건넸습니다. 옥부는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박서방,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박서방은 어떤 사람입니까? 박서방이 눈을 들었습니다. 저는 그냥 머슴입니다. 가진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는. 옥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냐고 물은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온 사람이냐고. 박서방이 잠시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러다 낮게 말했습니다. 옳은 것을 옳다 하고 싶은 사람입니다. 그것 하나만큼은 지키려 살아왔습니다. 옥부는 그 말을 가슴에 담았습니다.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대화는 끝났습니다. 짧았지만 옥분에게는 충분했습니다. 그날 오후였습니다. 옥분은 아버지 이판서를 찾아갔습니다. 마루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아버지. 이판서는 기침을 하며 눈을 떴습니다. 무슨 일이냐? 혼잣말을 들었습니다. 이판서의 눈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그러다 외면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옥분이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서녀입니다. 하지만 아버지, 피를 이은 딸이기도 합니다. 머슴에게 보내시는 것은 너무하지 않습니까? 이 판서가 긴 담뱃대를 집었습니다.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이미 대답이었습니다. 창식이 옆방에서 나왔습니다. 아니, 이것이 아버지 앞에서
이게 무슨 짓이냐. 창식이 옥분 앞에 버티고 섰습니다. 서녀 주제에 혼사가 마음에 안 든다고 아버지한테 따지러 왔느냐. 옥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오라버니, 저는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한 번만 더 생각해 달라고 여쭙는 것입니다. 창식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생각은 무슨 생각? 서녀한테 혼처 생긴 것만도 감지덕지 알아야지. 어디서 배운 버릇이 이래. 내 어미가 소실로 들어오지만 않았어도 이런 일도 없었겠지. 얼른 시집이나 가서 이 집에서 나가라. 이 판서는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담배 연기를 내뿜을 뿐이었습니다. 옥분은 창식과 아버지를 번갈아 봤습니다. 더 말해봤자 소용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마루를 내려오는데 다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걸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마당을 걷는데 어머니 복순이 달려왔습니다. 옥분아, 어떻게 됐느냐? 옥분은 어머니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이 혼사는 막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복순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래도 어머니, 옥분이 복순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그 사람 눈빛을 봤어요.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복순이 딸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옥분아, 내가 왜 이렇게 어른이 됐냐? 그 말에 옥분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옥분은 혼자 마당에 나왔습니다. 하늘에 별이 가득했습니다. 서녀로 태어난 것이 원망스러운 밤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왜 나는 안채에서 태어나지 못했나? 왜 나는 이름을 제대로 불려본 적이 없나? 하지만 그 원망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옥분은 알고 있었습니다. 원망은 자신의 마음을 먼저 썩게 한다는 것을. 옥분은 별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어떤 자리에 놓이든 주눅 들지 말자. 그것 하나만은 지키자. 바람이 불었습니다. 봉숭아 화분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혼례 날짜는 보름 뒤로 잡혔습니다. 창식이 서둘렀습니다. 빠를수록 좋다는 듯이. 날짜를 잡고 혼수를 정하는 것을 단 하루 만에 끝냈습니다. 혼수라고 해봤자 낡은 이불 한 채와 솥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복순이 그것을 받아들고 방에 들어가 한참을 나오지 않았습니다. 옥분은 어머니 방문 앞에 서 있다가 소리 없이 돌아섰습니다. 어머니를 더 슬프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옥분은 혼자 서당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김 훈장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서당 문은 이미 닫혀 있었습니다. 옥분은 서당 담장 아래에 한참 서 있었습니다. 그러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박서방과 마주쳤습니다. 박서방은 장작 한 짐을 지고 오고 있었습니다. 날은 어두웠고 길은 좁았습니다. 두 사람이 멈췄습니다. 박서방이 먼저 옆으로 비켜섰습니다. 지나가십시오. 옥분은 지나가다 멈췄습니다. 그리고 돌아봤습니다. 박서방. 예. 이 혼사 정말 괜찮으십니까? 박서방이 장작짐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옥분을 바라봤습니다. 아가씨는요? 저야 뭐. 옥분이 잠시 망설였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에는 무서웠습니다. 머슴에게 시집 간다는 말이. 박서방이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저 같아도 무서웠을 것입니다.
옥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릅니다. 이 혼사를 제가 선택하기로 했습니다. 박서방이 눈을 들었습니다. 떠밀려서 가는 것이 아니라 제가 발로 걸어가기로 했습니다. 그것이 다릅니다. 박서방이 한동안 옥분을 바라봤습니다. 무언가를 들여다보는 눈이었습니다. 그러다 낮게 말했습니다. 후회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옥분이 똑바로 대답했습니다. 후회는 해본 다음에 하는 것입니다. 하기도 전에 후회할 수는 없지요. 박서방의 입가에 무언가가 스쳤습니다. 웃음인지 놀람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박서방이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옥분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발걸음이 달라진 것을 느꼈습니다. 아까보다 가벼웠습니다. 떠밀려서 가는 것과 걸어서 가는 것은 달랐습니다. 그 차이 하나가 이 밤을 버티게 했습니다. 방으로 들어온 옥분은 화분의 봉숭아를 바라봤습니다. 작고 붉은 꽃, 좁은 화분 안에서도 피어난 꽃. 옥분은 그 화분을 두 손으로 들었습니다. 혼례 날, 이것만큼은 가지고 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혼례 사흘 전이었습니다. 옥분은 아침 일찍 심부름을 다녀오다가 서당 앞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마침 김 훈장이 마루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옥분아, 훈장이 먼저 불렀습니다. 잠깐 앉아라. 옥분이 마루 아래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김 훈장은 한참 아무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차만 홀짝였습니다. 옥분도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이 노인 곁에 있으면 말이 없어도 편안했습니다. 한참 뒤에 김 훈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내 혼삿말 들었다. 예. 박서방이라고. 예. 어떻더냐? 그 사람. 옥분이 잠시 생각했습니다. 눈빛이 좋았습니다. 훈장 어른이 말씀하신 대로 두려움이 아니라 따뜻함이 담긴 눈이었습니다. 김 훈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사람 보는 눈이 생겼구나. 그러다 훈장이 찻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옥분아, 무섭지 않으냐? 옥분이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무섭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것보다 더 큰 것이 생겼습니다. 뭐가? 해보고 싶다는 마음이요. 떠밀려서 가는 것이 아니라 제가 걸어가기로 했습니다. 김 훈장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기쁜 것 같기도 하고 무언가 안도하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잘했다. 훈장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옥분아, 내가 오늘 한 가지만 더 말해주마. 예. 말씀하십시오. 김 훈장이 먼 산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어떻게 해도 안 되는 순간이 온다. 힘도 없고 백도 없고 도와주는 사람도 없는 그런 순간 말이다. 옥분이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그때 버티는 사람과 무너지는 사람의 차이가 뭔지 아느냐? 모르겠습니다. 김 훈장이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눈을 어디에 두느냐다. 무너진 것을 보는 사람은 계속 무너지고 아직 남은 것을 보는 사람은 거기서 다시 시작한다. 옥분아, 내가 어떤 상황에 놓이든 아직 남은 것을 봐라. 잃은 것 말고. 옥분은 그 말이 가슴 깊이 박혔습니다. 훈장 어른, 제가 정말 그럴 수 있을까요?
김 훈장이 빙그레 웃었습니다. 이미 하고 있지 않느냐. 처녀로 태어나 한 번도 무너지지 않은 것이 남들이 보기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그것이 어떤 벼슬보다 귀한 것이다. 옥분의 눈이 촉촉해졌습니다. 훈장 어른, 감사합니다. 김 훈장이 손을 내저었습니다. 고맙긴 뭐가 고맙냐. 그냥 눈에 보이는 것을 말한 것뿐이다. 그러다 훈장이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서당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뒤 손에 무언가를 들고 나왔습니다. 낡은 책 한 권이었습니다. 이것, 내가 가져라. 옥분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이것은 훈장 어른 것인데요. 나는 다 외웠다. 필요 없어. 내가 읽어라. 옥분이 두 손으로 받았습니다. 책 표지가 달아 있었습니다. 누군가 오래도록 손에 쥐었던 흔적이었습니다. 이 안에 뭐가 있는지 아느냐? 옥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람 사는 이야기다. 높은 사람 이야기가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데서 시작해서 길을 만든 사람들 이야기. 읽다 보면 내 이야기가 보일 것이다. 옥분은 그 책을 품에 안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내내 책의 온기가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옥분은 촛불을 켜고 그 책의 첫 장을 펼쳤습니다. 첫 문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하늘은 처음부터 길을 내어주지 않는다. 걷는 자의 발 아래에서 길이 생기는 법이다. 옥분은 그 문장을 손으로 짚었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부터는 걷자. 내가 선택한 길을. 혼례는 조용히 치러졌습니다. 꽃가마도 없었습니다. 풍악도 없었습니다. 하객이라고는 어머니 복순과 이 판서대 카인두어 명이 전부였습니다. 창식은 본체에서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옥분은 낡은 다홍치마를 입었습니다. 복순이 자신의 혼례 때 입었던 것이었습니다. 어머니 것이 이렇게 잘 맞네요. 옥분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복순이 딸의 옷고름을 여며주며 입술을 달싹였습니다. 잘 살아라, 옥분아. 어미는 괜찮으니 걱정 말고. 옥분은 어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품에서 어머니 냄새가 났습니다. 아궁이 연기 냄새와 봉숭아 냄새가 섞인 그 냄새가 코끝을 찌르자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옥분은 눈을 꾹 감았습니다. 울지 않겠다고 했으니까요. 예를 마치고 박도준을 따라 마을 어귀 초가집으로 향했습니다. 한 손에는 봉숭아 화분을 들었습니다. 걸어가는 내내 박도준은 말이 없었습니다. 옥분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초가집이 보였습니다. 낡았습니다. 지붕에 이영이 군데군데 내려앉아 있었고 담장도 허물어진 곳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당은 깨끗했습니다. 잡초 하나 없었습니다. 클바닥을 반질반질하게 쓸어놓은 것이 보였습니다. 부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솥이 닦여 있었고 아궁이 앞에 장작이 가지런히 쌓여 있었습니다. 누군가 정성껏 준비한 흔적이었습니다. 제가 며칠 전부터 손을 봤습니다. 박도준이 말했습니다. 많이 부족합니다. 불편하시더라도 참아 주십시오. 옥분은 집안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그러다 마당 한켠에 빈 자리를 찾았습니다. 들고 온 봉숭아 화분을 그곳에 내려놓았습니다. 여기가 좋겠습니다. 박도준이 그것을 바라봤습니다.
봉숭아입니까? 예. 어머니가 늘 기르시던 것입니다. 좁은 곳에서도 잘 핀다고 하더라고요. 박도준이 화분을 잠시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옥부는 신방에 앉아 촛불을 바라봤습니다. 혼인은 했지만 어색했습니다. 아는 것이 없는 사람과 한 집에서 살아야 하는 것이 실감 나기 시작했습니다. 문이 열리고 박도준이 들어왔습니다. 조용히 앉더니 품속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방바닥에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옥분이 눈을 내렸습니다. 그것을 보는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마패였습니다. 둥글고 묵직한 구리패, 말 3마리가 새겨진 임금이 직접 하사하는 것, 암행어사만이 가질 수 있는 것. 옥부는 한동안 말을 못했습니다. 박도준이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박도준입니다. 암행어사 박도준. 홍주 고을 비리를 캐라는 어명을 받고 이 고을에 들어온 지 3달이 되었습니다. 방 안이 고요했습니다. 촛불만 흔들렸습니다. 처음부터 신분을 밝히지 못한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박도준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 혼사가 어르신의 강요로 이루어진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가씨를 속인 것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옥부는 한참 마패를 내려다봤습니다. 1000가지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갔습니다. 화가 나지 않았다면 거짓말이었습니다. 속았다는 기분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먼저 든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 손이 왜 고왔는지, 그 눈빛이 왜 그렇게 날카로웠는지. 이제야 이해가 됐습니다. 옥분이 천천히 물었습니다. 어떤 비리입니까? 박도준이 눈을 들었습니다. 옥분의 반응이 예상과 달랐는지 잠시 놀란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놀라지 않으십니까? 놀랐습니다. 옥분이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것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슨 비리인지 먼저 알고 싶습니다. 박도준이 잠시 옥분을 바라봤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 고을 창식 어른 말입니다. 그분이 관아 이방과 결탁하여 백성들의 논반 문서를 조작하고 있습니다. 힘없는 백성들 땅을 제 것으로 만들어 온 지 수년이 넘었습니다. 옥부는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그리고 박도준이 잠시 멈췄습니다. 아가씨 어머니 명의로 된 땅 문서도 조작된 것이 있습니다. 아가씨 어머니가 아버지로부터 받으신 땅이 이미 창식 어른 명의로 넘어가 있습니다. 옥분의 손이 천천히 떨렸습니다. 어머니 복순이 그 힘든 세월을 버티며 지켜온 땅이었습니다. 논새 맞이기, 밭두 맞이기. 언젠가 옥분에게 물려주겠다고 했던 그 땅이었습니다. 옥분은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얼마나 됩니까? 논새 맞이기, 밭두 맞이기입니다. 옥분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슬픔이 아니라 단단함이 그 자리를 채웠습니다. 비밀 지키겠습니다.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박도준이 옥분을 바라봤습니다. 놀란 눈빛이었습니다. 두려워하거나 울거나 소리를 지를 줄 알았는데 이 여인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두렵지 않으십니까? 옥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차피 두렵지 않은 삶은 없었습니다. 무서운 것은 익숙합니다.
박도준은 그날 밤 처음으로 이 혼인이 잘못된 것이 아닐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이 지났습니다. 박도준은 낮이면 여전히 머슴처럼 일했습니다. 이 판서 댁논을 갈고 마당을 쓸고 창식의 눈을 피하며 움직였습니다. 그러면서 조금씩 증거를 모았습니다. 옥부는 박도준에게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안채와 행랑채를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것은 옥분뿐이었습니다. 옥분이 어머니 복순을 통해 창식의 동태를 파악했습니다. 복순은 안채 부엌을 드나들며 창식이 누구를 만나는지, 무슨 말을 하는지를 귀 기울여 들었습니다. 그것을 옥분에게 전하면 옥분이 저녁에 박도준에게 전했습니다. 세 사람이 눈에 띄지 않게 움직였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옥분이 안채의 빨래를 가져다 주다가 사랑방 앞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문이 조금 열려 있었습니다. 창식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문서는 잘 보관하고 있느냐? 이방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예. 소인집 광 깊숙이 묻어두었습니다. 아무도 모를 것입니다. 아무도 모르면 뭐하냐? 창식이 낮게 말했습니다. 이 판서 양반이 요즘 병이 더 깊어졌다. 슬슬 서둘러야 해. 남은 땅 문서들 처리는 언제 됩니까? 다음 달 안으로 끝내겠습니다. 창식이 혀를 찼습니다. 더 빨리 해. 이 판서가 죽고 나서 문제가 생기면 안 되니까. 옥부는 손에 들었던 빨래 광주리를 꽉 쥐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모든 것을 자기 명의로 빼돌리려는 것이었습니다. 옥부는 그 자리를 벗어나 빠른 걸음으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저녁 박도준에게 그대로 전했습니다. 박도준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이방 집광이라고 했습니까? 예. 그렇게 들었습니다. 박도준이 잠시 생각했습니다. 됐습니다. 며칠 안으로 움직이겠습니다. 옥분이 물었습니다. 위험하지 않겠습니까? 박도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가씨도 위험할 수 있습니다. 창식 어른이 눈치를 채면 알고 있습니다. 옥분이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박도준이 잠시 옥분을 바라봤습니다. 그러다 조용히 물었습니다. 어째서 그렇게 용감하십니까? 옥분이 창문 너머 마당의 봉숭아를 바라봤습니다. 용감한 것이 아닙니다. 저는 그냥 아직 남은 것을 보고 있을 뿐입니다. 잃은 것 말고. 박도준이 그 말의 뜻을 헤아리듯 한동안 옥분을 바라봤습니다. 그러다 말했습니다. 아가씨,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이방집 근처를 한번 살펴봐 주실 수 있겠습니까? 광이 어디 있는지, 얼마나 가까이 갈 수 있는지. 옥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해보겠습니다. 다음 날이었습니다. 옥분은 장을 보러 나가는 척하며 이방집 근처를 걸었습니다. 이방집은 관아 바로 옆이었습니다. 담장이 높았습니다. 하지만 뒤편 골목으로 가면 광으로 통하는 쪽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지만 낡은 것이었습니다. 옥부는 그것을 눈에 담았습니다. 그날 저녁 박도준에게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골목 방향, 쪽문 위치, 자물쇠 상태. 박도준이 듣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충분합니다.
그러다 잠시 뜸을 들이더니 말했습니다. 아가씨, 감사합니다. 그 두 마디가 짧았지만 옥분에게는 무거웠습니다. 그날 밤 박도준이 나갔습니다. 달이 없는 밤이었습니다. 옥분은 잠을 자지 않고 기다렸습니다. 한 시즌이 지났습니다. 두 시즌이 지났습니다. 그러다 새벽녘에 문이 열렸습니다. 박도준이 돌아왔습니다. 품에 무언가를 안고 있었습니다. 보따리였습니다. 찾았습니다. 옥분이 촛불을 가져왔습니다. 박도준이 보따리를 풀었습니다. 문서들이 쏟아졌습니다. 수십 장. 옥분이 하나하나 들여다봤습니다. 조작된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원래 주인의 이름 위에 장식의 이름이 덧씌워진 문서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복순의 이름이 지워진 문서가 있었습니다. 옥분의 손이 떨렸습니다. 어머니 것입니다. 박도준이 그 문서를 집어 옥분에게 내밀었습니다. 맞습니다. 옥분이 그것을 두 손으로 받았습니다. 눈물이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참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평생 말 한마디 못하고 삼켜왔던 것이 이 종이 한 장에 담겨 있었습니다. 박도준이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말을 건네지 않았습니다. 그냥 옆에 있었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고마웠습니다. 한참 뒤에 옥분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이것으로 됩니까? 됩니다. 박도준이 문서를 다시 챙겼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옥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다 문득 박도준을 바라봤습니다. 박서방. 오래된 습관처럼 그 이름이 나왔습니다. 박도준이 눈을 들었습니다. 왜 암행어사가 되셨습니까? 뜬금없는 질문이었습니다. 박도준이 잠시 멈췄습니다. 어릴 때 일입니다. 저희 마을에 억울하게 땅을 빼앗긴 사람이 있었습니다. 호소할 곳이 없어서 결국 그 집은 풍비박산이 났습니다. 옥분이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자랐습니다. 힘없는 사람이 억울해도 말 못하는 세상이 옳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시작했습니다. 옥분이 말했습니다. 옳은 것을 옳다 하고 싶다고 하셨지요. 처음 우물가에서 박도준이 눈을 들었습니다. 기억하고 계셨습니까? 예. 옥분이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 말이 좋았습니다. 그 말 하나가 이 혼인을 결심하게 했습니다. 박도준이 한동안 옥분을 바라봤습니다. 그러다 낮게 말했습니다. 이 일이 끝나면 제대로 된 혼인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아가씨가 받아야 할 것을. 이번에는 제대로. 옥분의 눈이 잠깐 흔들렸습니다. 그러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믿겠습니다. 두 사람은 그날 밤 처음으로 같은 방향을 바라봤습니다. 촛불이 조용히 타올랐습니다. 창 너머 마당에는 봉숭아 화분이 달빛을 받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홍주 고을에는 봄비가 내렸습니다. 가늘고 조용한 비였습니다. 논밭이 촉촉하게 졌고 처마 끝에서 빗방울이 떨어졌습니다. 옥분은 부엌에서 아침을 짓고 있었습니다. 밥이 끓는 소리와 빗소리가 섞였습니다.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박도준이 들어왔습니다. 얼굴이 달랐습니다. 평소보다 눈빛이 밝았습니다. 됐습니다. 무엇이요? 증거가 충분히 모였습니다.
옥분이 솥에서 손을 거뒀습니다. 정말입니까? 예. 박도준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문서만이 아닙니다. 창식 어른과 이방이 주고받은 서찰도 나왔습니다. 그 안에 범행 내용이 상세히 적혀 있습니다. 이것이면 한양의 보고를 올려도 충분합니다. 옥분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드디어 끝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언제 보고를 올리십니까? 사흘 안으로 움직이겠습니다. 아가씨. 박도준이 옥분을 바라봤습니다. 이 모든 것이 가능했던 것은 아가씨 덕분입니다. 아가씨가 없었다면 절반도 못했을 것입니다. 옥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야 그냥 도운 것뿐입니다. 일은 서방님이 하신 것이지요. 서방님. 그 호칭이 처음 나왔습니다. 두 사람 모두 잠시 멈췄습니다. 옥분이 먼저 웃었습니다. 어색하게. 박도준도 따라 웃었습니다. 그것이 이상하게 자연스러웠습니다. 그날 오후였습니다. 옥분은 어머니 복순을 찾아갔습니다. 이 판서 대갱랑채. 여전히 좁고 낡은 그 방. 복순이 바느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복순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옥분아, 어쩐 일이냐. 옥분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어머니한테 좋은 소식이 생길 것 같습니다. 복순이 바늘을 내렸습니다. 무슨 소리냐. 어머니, 딱 말입니다. 복순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됐느냐. 곧 돌아올 것입니다. 어떻게? 옥분이 복순의 손을 잡았습니다. 자세한 것은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하지만 어머니, 억울한 것이 풀릴 날이 올 것입니다. 복순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옥분아, 그게 정말이냐? 예. 옥분이 어머니 손을 꼭 쥐었습니다. 정말입니다. 복순이 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이 따뜻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비가 그쳐 있었습니다. 먹구름이 걷히고 저녁 햇살이 길 위에 쏟아졌습니다. 옥분은 잠시 발을 멈췄습니다. 눈을 감고 햇빛을 얼굴에 받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따뜻함이었습니다. 이제 조금만 더 버티면 됩니다. 그 생각이 마음을 채웠습니다. 모든 것이 잘 풀릴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착각이었습니다. 진짜 시련은 바로 그날 밤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창식은 사랑방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촛불 하나를 켜놓고 손에 술잔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언가 이상했습니다. 이방에게서 소식이 없었습니다. 오늘 오기로 했는데 창식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하인을 불렀습니다. 이방 집에 다녀와라. 왜 소식이 없는지 알아봐. 하인이 나간 지 한 시즌이 지났습니다. 하인이 돌아왔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날이 이방 집 광이 털렸습니다. 창식의 술잔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뭐라고? 광 쪽문이 열려 있었고 안에 보관하던 것들이 없어졌다고 합니다. 창식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누가 가져갔단 말이냐? 이방이 어젯밤 사람 그림자를 봤다고 합니다. 누구냐? 정확히는 모르겠다 하는데 체격이 박서방과 비슷했다고 합니다. 창식의 눈에 불이 켜졌습니다. 박서방.
이를 갈았습니다. 처음부터 이상했습니다. 말이 없고 일만 하는 머슴. 손이 너무 고왔던 머슴. 봄에 갑자기 나타나 가을이 되도록 아무 연고도 없이 머물던 머슴. 그놈이다. 창식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당장 잡아와라. 하인들이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박서방의 집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새벽에 이미 나간 뒤였습니다. 창식이 이를 부득부득 갈았습니다. 그러면 그 여편네. 옥분이를 잡아와라. 하인들이 옥분의 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쾅쾅. 아가씨. 나리께서 부르십니다. 옥분은 아침밥을 짓던 중이었습니다. 손을 씻고 조용히 따라갔습니다. 걸어가면서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올 것이 왔구나. 창식의 사랑방이었습니다. 창식이 상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눈빛이 달랐습니다. 평소의 거드름이 아니었습니다. 날이 서 있었습니다. 앉아라. 옥분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박서방이 어디 갔느냐? 옥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모릅니다. 모른다고. 창식이 탁자를 짚으며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내 남편이 이방집에 들어가 물건을 훔쳤다. 도둑의 아내가 모른다고 하면 되겠느냐? 옥분이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오라버니, 저는 모르는 일입니다. 창식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방 안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그러다 옥분 뒤에 섰습니다. 옥분아. 목소리가 갑자기 낮아졌습니다. 너 처음부터 알고 있었지. 그 머슴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옥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해라. 모릅니다. 창식이 옥분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감히 거짓말을 하느냐. 그때 밖에서 하인이 달려왔습니다. 나리. 마을에 이상한 소문이 돕니다. 박서방이 암행어사라는 말이 돌고 있습니다. 창식의 손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방 안이 싸늘해졌습니다. 창식이 천천히 옥분 앞으로 돌아왔습니다.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그러면 내가 처음부터 알고 있었겠구나. 그 자를 도운 것이로구나. 옥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오라버니, 억울한 사람들 땅을 돌려주는 일이 왜 잘못입니까? 창식의 눈에 도끼가 올라왔습니다. 이것이 감히. 손을 들었습니다. 그 손이 옥분의 뺨을 향했습니다. 그 순간 밖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사출두요. 낮고 차가운 그 목소리가 홍주 고울 이른 아침을 갈랐습니다. 창식의 손이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밖에서 발소리가 가득 울렸습니다. 마당을 채우는 발소리. 창식이 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마당에 포졸들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그 포졸들은 관아 포졸들이 아니었습니다. 복색이 달랐습니다. 한양에서 내려온 포졸들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박도준이 서 있었습니다. 머슴 차림이 아니었습니다. 죄인 차림도 아니었습니다. 관복을 반듯하게 갖춰 입고 있었습니다. 창식이 순간 굳었습니다. 그러다 빠르게 머리를 굴렸습니다. 저자가 진짜 암행어사라면 나는 끝이다. 창식이 뒷걸음질 치며 하인을 불렀습니다. 이방한테 당장 전갈 넣어라. 낮게 속삭였습니다. 박도준이라는 자가 사칭 암행어사라고 고변하라고. 마패를 훔쳐 행세하는 자라고. 하인이 쏜살같이 달려갔습니다.
박도준이 마당으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창식이 태어난 척 앞으로 나섰습니다. 거기 누구냐? 남의 집 마당에 무단으로 들어오는 것이냐? 박도준이 마패를 꺼냈습니다. 마패를 확인하십시오. 창식이 마패를 보았습니다. 진짜였습니다. 하지만 창식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마패는 훔칠 수도 있는 것이요. 진짜 암행어사인지 어떻게 알겠소? 그때였습니다. 관아 쪽에서 포졸들이 달려왔습니다. 저놈을 잡아라. 관아 원님의 목소리였습니다. 마패 사칭의 절도죄를 저지른 자다. 이방이 고변서를 넣은 것이었습니다. 관아 포졸들이 박도준을 애워쌌습니다. 박도준이 눈을 지켰습니다. 이 마패는 진짜다. 나는 임금의 어명을 받은 암행어사다. 닥쳐라. 원님이 소리쳤습니다. 고변서가 들어왔다. 진리를 밝힐 때까지 잡아들여라. 포졸들이 달려들었습니다. 박도준이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무고한 포졸들에게 손을 쓸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박도준은 끌려갔습니다. 마패도 빼앗겼습니다. 품에 있던 문서들도 모두 압수되었습니다. 창식이 그것을 보며 천천히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옥부는 마당에서 그 모든 것을 지켜봤습니다. 손을 묶인 채 끌려가는 박도준. 그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박도준이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하지만 옥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정말 괜찮은 것인지. 창식이 옥부 옆으로 걸어왔습니다. 어떻냐? 머슴도 아니고 사칭꾼 남편이 생겼구나. 옥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증거가 사라졌습니다. 마패도 빼앗겼습니다. 원님도 이방도 창씨 편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순식간에 무너졌습니다. 창식이 낮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옥부나 앞으로 이 집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마라. 내 어미도 내 눈에 띄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 옥부는 그 말을 들으며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걸어가는 발이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걸음을 멈추지는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그러고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한참을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하였습니다. 생각이 너무 많아서 오히려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습니다. 박도준은 감옥에 있었습니다. 문서는 빼앗겼습니다. 마패도 없었습니다. 원님도 이방도 창씨 편이었습니다. 박도준이 진짜 암행어사임을 증명해 줄 사람도 없었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옥부는 무릎을 끌어안았습니다. 그때 문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복순이었습니다. 옥부나. 문이 열렸습니다. 복순이 들어오다가 주저앉은 옥분을 보고 달려왔습니다. 옥부나, 이게 무슨 일이냐? 소문 들었다. 박서방이 잡혀갔다는 소문이. 옥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빨갰습니다. 어머니, 저 잘못한 것입니까? 복순이 딸을 끌어안았습니다. 아니다. 내가 무슨 잘못이냐. 다 그놈들이 나쁜 것이지. 옥분이 어머니 품에서 떨었습니다.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러다 복순이 먼저 몸을 떼었습니다. 옥분아, 들어봐라. 아까 창식이가 하인들한테 하는 말을 들었다.
옥분이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뭐라 했습니까? 내일 아침에 박서방을 한양으로 압송한다고. 사칭죄, 절도죄로. 한양 가면 다시는 못 돌아온다고. 옥분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한양으로 압송. 거기서 죄인으로 낙인이 찍히면 진짜 암행어사라도 버티기 어려웠습니다. 증거도 없고 마패도 빼앗겼고 편을 들어줄 사람도 없는 이 고을에서 복순이 옥분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쩔 것이냐, 옥분아. 옥분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어머니.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복순이 일어섰습니다. 밥이라도 먹어라. 굶으면 생각도 안 난다. 하지만 옥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좀 이따 먹겠습니다. 복순이 방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옥분아, 그 사람 말이다. 박서방, 나쁜 사람이냐? 옥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좋은 사람입니다. 복순이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면 됐다. 좋은 사람이 억울하게 당하면 하늘이 두고 보지 않는다. 그 말을 남기고 복순이 나갔습니다. 옥분은 혼자 방에 남았습니다. 촛불 하나를 켰습니다. 방 안이 좁게 느껴졌습니다. 벽이 가까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옥분은 눈을 감았습니다. 지금 가진 것이 무엇인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증거도, 증인도, 힘도, 배경도, 머슴의 아내, 서녀, 아무것도 없는 자리. 그 생각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창문이 살짝 열렸습니다. 촛불이 흔들렸습니다. 그 흔들림에 방 안 그림자가 일렁였습니다. 그리고 눈에 들어온 것이 있었습니다. 김 훈장이 준 낡은 책이었습니다. 옷 보따리 위에 올려져 있었습니다. 옥분은 손을 뻗었습니다. 그 책을 집어들었습니다. 표지가 달아 있었습니다. 오래도록 누군가의 손에서 손으로 건너온 흔적. 옥분은 그것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눈물이 다시 흘렀습니다. 이번에는 닦지 않았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마을은 조용했습니다. 개 짖는 소리 하나 없었습니다. 옥분은 촛불 앞에 앉아 낡은 책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하지만 책을 펼치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손으로 표지를 쓸었습니다. 천천히, 반복해서. 마음이 너무 복잡했어. 글자가 눈에 들어올 것 같지 않았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박도준이 떠납니다. 죄인으로 묶인 채. 그러면 창식은 아무 거리낌 없이 남은 땅 문서를 모두 처리할 것입니다. 억울하게 땅을 빼앗긴 사람들은 영영 되찾지 못할 것입니다. 어머니, 복순의 땅도. 옥분은 눈을 감았습니다.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손끝에 무언가가 느껴졌습니다. 책 표지 안쪽이었습니다. 종이가 일어나 있었습니다. 옥분이 눈을 뜨고 책을 들었습니다. 촛불에 가까이 가져갔습니다. 표지 안쪽 귀퉁이가 살짝 들려 있었습니다. 오래되어 풀이 떨어진 것이었습니다. 그 안에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작고 접힌 종이 한 장이었습니다. 옥분이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펼쳤습니다. 김 훈장의 필체였습니다. 또렷하고 힘있는 글씨로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옥분에게 내가 이것을 읽고 있다면 아마 가장 힘든 순간일 것이다. 그때 기억해라. 잃은 것을 세지 말고 아직 남은 것을 세어라. 땅이 없어도 발이 있고, 빽이 없어도 눈이 있고, 힘이 없어도 머리가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너는 지금껏 한 번도 포기하지 않은 사람이다. 그것을 잊지 마라. 옥부는 그 종이를 손에 쥔 채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김 훈장이 알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런 날이 올 것을. 그래서 미리 심어둔 것이었습니다. 이 책 안에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이번에는 참지 않았습니다. 소리 내어 울었습니다. 오래도록 처녀로 태어나 한 번도 크게 울어본 적 없었습니다. 안채 눈치를 봐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오늘 밤만큼은 소리 내어 울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울다가 옥분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 종이를 읽었습니다. 땅이 없어도 발이 있고, 빽이 없어도 눈이 있고, 힘이 없어도 머리가 있다. 옥부는 그 문장을 천천히 되뇌었습니다. 발, 눈, 머리. 그 세 가지가 지금 자신에게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옥부는 촛불을 바라봤습니다. 생각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박도준이 암행어사임을 증명하려면 마패가 있어야 했습니다. 마패는 빼앗겼습니다. 하지만 마패가 없어도 증명할 방법이 있지 않을까. 옥분의 눈이 조금씩 밝아졌습니다. 창식이 문서를 숨긴 곳이 이방집 광뿐이었을까. 박도준이 그 문서를 가져오던 날 밤, 옥분이 문서를 잠깐 봤습니다. 수십 장이었습니다. 그 많은 문서를 한 곳에만 숨겼을 리 없었습니다. 창식은 교활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 곳에 나눠 숨겼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창식의 집 안에도 문서가 있을 수 있었습니다. 옥분이 창식의 집을 떠올렸습니다. 어릴 때부터 드나들던 그 집. 창식이 어릴 때 몰래 엿을 숨기던 곳. 창고 안쪽 바닥 아래. 판자를 들어 올리면 작은 공간이 나오는 그곳. 옥부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증인이 있었습니다. 창식에게 땅을 빼앗긴 사람들. 그들이 모두 무서워서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암행어사가 있다는 것이 밝혀진다면, 등에 기댈 곳이 생긴다면 그들이 움직일 수도 있었습니다. 김 훈장이라면 그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었습니다. 옥부는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창문을 열었습니다. 밤바람이 들어왔습니다.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머리가 맑아졌습니다. 마당에 봉숭아 화분이 보였습니다. 달빛을 받아 조용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좁은 화분 안에서도 피어난 꽃.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아도 해마다 피어난 꽃. 옥부는 그것을 바라보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일 새벽, 박도준이 압송되기 전에 움직여야 했습니다. 시간이 없었습니다. 옥부는 촛불을 끄고 어둠 속에 앉았습니다. 눈을 감고 내일 할 일을 하나씩 그렸습니다. 먼저 김 훈장을 찾아간다. 그리고 창식의 집으로 간다. 두 가지였습니다. 둘 다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옥부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정확히는
두렵지만 그것보다 더 큰 것이 있었습니다. 아직 남은 것을 봐야 했으니까요. 잃은 것 말고. 옥부는 눈을 떴습니다. 밖에서 닭이 울었습니다. 새벽이 오고 있었습니다. 새벽이었습니다. 하늘이 아직 검었습니다. 별이 조금씩 빛을 잃어가는 시간이었습니다. 옥부는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마당을 가로질렀습니다. 봉숭아 화분 앞에서 잠깐 멈췄습니다. 손가락으로 흙을 살짝 눌러봤습니다. 촉촉했습니다. 어젯밤 이슬을 머금은 것이었습니다. 괜찮구나. 옥부는 다시 걸었습니다. 골목을 나서서 서당 쪽으로 향했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발밑에 이슬이 맺혀 있었습니다. 서당에 도착했습니다. 문을 두드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잠시 뒤 안에서 인기척이 났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김 훈장이었습니다. 머리카락이 흐트러져 있었습니다. 방금 잠에서 깬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옥분을 보는 순간 눈이 또렷해졌습니다. 옥분아, 이 새벽에. 훈장 어른. 옥분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책 안에서 편지를 찾았습니다. 김 훈장이 잠시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그래. 읽었느냐? 예. 덕분에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김 훈장이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들어오너라.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김 훈장이 등잔에 불을 켰습니다. 말해보거라. 무슨 생각을 해왔느냐? 옥분이 숨을 가다듬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훈장 어른한테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창식 오라버니한테 땅을 빼앗긴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직접 나서줄 수 있겠습니까? 김 훈장이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무서워서 입을 모지 열고 있는 것들이다. 알고 있습니다. 옥분이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훈장 어른, 박서방이 진짜 암행어사라는 것이 밝혀지면 그 사람들이 등에 기댈 곳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때는 움직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김 훈장이 잠시 생각했습니다. 둘째는 창식 오라버니 집에 또 다른 문서가 있을 것입니다. 김 훈장의 눈썹이 올라갔습니다. 어떻게 아느냐? 창식 오라버니는 교활한 사람입니다. 한 곳에만 숨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옥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그 집을 드나들었습니다. 창식 오라버니가 중요한 것을 어디에 숨기는지 알고 있습니다. 김 훈장이 옥분을 바라봤습니다. 한참을. 그러다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옥분아, 위험하다. 창식이가 눈치를 채면. 알고 있습니다. 옥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훈장 어른, 지금 하지 않으면 오늘 아침 박서방이 압송됩니다. 그러면 영영 늦습니다. 김 훈장이 눈을 감았습니다. 긴 침묵이었습니다. 등잔 심지가 타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그러다 훈장이 눈을 떴습니다. 내가 사람들을 모으겠다. 땅을 빼앗긴 집들. 동트기 전에 돌아다니며 깨우겠다. 훈장 어른. 너는. 김 훈장이 옥분의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창식이 집으로 가거라. 하지만 절대로 들키면 안 된다. 알겠습니다. 옥분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김 훈장도 일어섰습니다. 옥분아. 훈장이 낮게 말했습니다.
아까 내가 편지했었지. 땅이 없어도 발이 있다고. 예. 지금 그 발로 걸어가거라. 내 발로. 내가 선택한 길로. 옥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문을 열고 나섰습니다. 새벽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하늘이 조금씩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동쪽 끝이 희붐하게 열리는 시간이었습니다. 옥분은 창식의 집 쪽으로 발을 돌렸습니다. 걸음이 빨라졌습니다. 두근거렸습니다.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떤 자리에 놓이든 주눅 들지 말자. 그 말을 되뇌며 걸었습니다. 아직 남은 것을 보자. 잃은 것 말고. 발이 있었습니다. 눈이 있었습니다. 머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것이면 충분했습니다. 옥분은 걸었습니다. 새벽빛 속으로. 창식의 집은 조용했습니다. 새벽이라 사람 기척이 없었습니다. 옥분은 담장 옆 골목에 서서 집 안을 살폈습니다. 하인들이 아직 깨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개 한 마리가 묶여 있었습니다. 옥분은 품에서 미리 챙겨온 말린 생선을 꺼냈습니다. 개 쪽으로 조용히 던졌습니다. 개가 냄새를 맡더니 꼬리를 흔들며 생선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짖지 않았습니다. 옥분은 숨을 고르고 담장 옆 쪽문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릴 때 이 집을 드나들던 기억이 살아났습니다. 창고는 안채 뒤편에 있기에 옥분은 몸을 낮추고 발소리를 죽이며 걸어갔습니다. 안채 쪽에서 코 고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창식이 자고 있었습니다. 창고 문이 보였고 그곳엔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습니다. 옥분이 자물쇠를 살펴봤을 때 그 자물쇠는 낡은 것이었습니다. 박도준이 이방집 광에서 쓴 방법을 떠올렸습니다. 품에서 가늘고 긴 비녀 하나를 꺼냈습니다. 자물쇠 구멍에 넣고 조심스럽게 돌렸습니다. 딸깍. 자물쇠가 열렸습니다. 옥분의 손이 떨렸습니다. 문을 당겼습니다. 삐걱. 순간 멈췄습니다. 귀를 기울였습니다. 안채에서 아무 소리가 없었습니다. 코 고는 소리가 계속 들렸습니다. 옥분이 다시 문을 천천히 당겼습니다. 이번에는 소리가 나지 않았습니다. 창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두웠습니다. 옥분은 품에서 작은 초를 꺼냈습니다. 불을 붙였습니다. 창고 안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낡은 항아리들, 먼지 쌓인 농기구들, 구석에 쌓인 가마니들. 옥분은 바닥을 살폈습니다. 창식이 어릴 때 엿을 숨기던 곳, 창고 안쪽 귀퉁이, 바닥 판자가 다른 것보다 조금 튀어나온 곳. 옥분이 그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무릎을 꿇고 손으로 바닥을 더듬었습니다. 있었습니다. 판자 귀퉁이에 손가락이 걸렸습니다. 힘을 줬습니다. 판자가 들렸습니다. 아래에 공간이 있었습니다. 나무 상자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옥분이 상자를 꺼냈습니다. 뚜껑을 열었습니다. 촛불을 가까이 댔습니다. 문서 꾸러미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서찰 묶음이 있었습니다. 옥분이 서찰 하나를 펼쳤습니다. 창식의 필체였습니다. 이방에게 보낸 것이었습니다. 아무개에 놓은 문서를 이번 달 안으로 처리하라. 들키면 안 된다. 일이 끝나면 살해하겠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것이면 됩니다. 문서만이 아니었습니다. 창식이 직접 쓴 서찰이었습니다. 이것은 빼앗긴 문서와는 달랐습니다. 창식의 손으로 쓴 범행 지시서였습니다. 옥부는 그것을 모두 품에 안았습니다.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등 뒤에서 인기척이 났습니다. 인연이 창식이었습니다. 손에 촛불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눈이 충혈돼 있었습니다. 방금 잠에서 깬 것이었습니다. 감히 내 창고에. 옥분이 몸을 돌렸습니다. 뒷걸음질 치지 않았습니다. 창식이 달려들었습니다. 그것을 내놓지 못하겠느냐. 옥분이 상자를 등 뒤로 감췄습니다. 오라버니. 이것이 있어야 억울한 사람들이 땅을 찾을 수 있습니다. 창식이 눈을 부릅떴습니다. 내놔라. 아니면 내 어미를 어떻게 할지 모른다. 옥분이 눈을 마주쳤습니다. 오라버니. 어머니까지 끌어들이는 것입니까? 못할 것이 없다. 창식이 손을 들었습니다. 옥분의 팔을 잡으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밖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사출두요. 낮고 차가운 그 목소리가 새벽 홍주 고을을 흔들었습니다. 창식의 손이 허공에서 굳었습니다. 그 목소리는 박도준의 것이었습니다. 창식이 밖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저놈은 감옥에 있어야 한다. 어떻게 나왔냐? 밖에서 발소리가 가득 울렸습니다. 마당을 채우는 발소리였습니다. 창식이 비틀거리며 창고를 나왔습니다. 마당에는 포졸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관아 포졸들이 아니었습니다. 어제와는 다른 복색이었습니다. 박도준이 마당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머슴 차림도 아니었습니다. 죄인 차림도 아니었습니다. 관복을 반듯하게 갖춰 입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 낯선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이분은 누구냐? 창식이 더듬었습니다. 박도준이 대답했습니다. 한양에서 내려오신 형조 관원입니다. 제가 어젯밤 한양에 급히 전가를 올렸습니다. 가짜 고변서로 진짜 암행어사를 가두는 일이 벌어졌다고. 창식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럴 리가. 하룻밤 사이에 어떻게. 박도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명을 받은 자에게는 그럴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형조 관원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이창식. 암행어사를 사칭 고변하고 토지 문서를 조작하여 백성의 재산을 강탈한 혐의로 지금 이 자리에서 신문을 시작하겠다. 창식이 뒷걸음질 쳤습니다. 이것은 오해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박도준이 옥분을 바라봤습니다. 옥분이 품에서 나무 상자를 꺼냈습니다. 이것입니다. 박도준이 상자를 받아 형조관원에게 건넸습니다. 형조관원이 서찰을 펼쳤습니다. 읽었습니다. 그리고 창식을 바라봤습니다. 이것이 귀하의 필체가 맞습니까? 창식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맞습니까? 저것은 누가 위조한 것입니다. 그때였습니다. 마당 쪽문이 열렸습니다. 김 훈장이 들어왔습니다. 그 뒤로 사람들이 줄줄이 따라 들어왔습니다. 농부, 과부, 늙은 노인, 모두 창식에게 땅을 빼앗긴 사람들이었습니다. 김 훈장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소위는 홍주 서당 훈장 김병수라 하옵니다. 이 자리에 모인 사람들은
모두 이창식에게 토지를 강탈당한 피해자들입니다. 직접 증언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창식의 다리가 흔들렸습니다. 형조 관원이 피해자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한 사람씩 앞으로 나오십시오. 첫 번째 농부가 나왔습니다. 소인은 논 두마지기를 빼앗겼습니다. 3년 전 문서가 갑자기 바뀌었는데 항의하러 갔다가 이방에게 봉변을 당했습니다. 두 번째 과부가 나왔습니다. 소인 남편이 죽고 나서 반문서가 창식 날이 앞으로 넘어갔습니다. 소인은 아무것도 동의한 적이 없습니다. 세 번째 노인이 나왔습니다. 소인 아비 때부터 내려온 논이었습니다. 근거도 없이 빼앗겼습니다. 증언이 하나씩 이어졌습니다. 10명이 넘었습니다. 창식의 얼굴이 점점 무너졌습니다. 형조 관원이 창식을 바라봤습니다. 이창식, 이 증언들에 대해 무슨 할 말이 있소? 창식이 입을 열었습니다. 이것은 다 꾸며낸 것입니다. 저 사람들이 짜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였습니다. 안채에서 누군가 나왔습니다. 이방이었습니다. 포졸에게 팔을 잡힌 채였습니다. 이방이 창식을 보더니 고개를 떨궜습니다. 이방, 창식이 소리쳤습니다. 이방, 아무 말도 하지 마라. 하지만 이방은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형조 관원이 이방을 바라봤습니다. 당신은 이창식의 지시를 받아 토지 문서를 조작했소. 이방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맞습니다. 창식이 이방을 향해 달려들려 했습니다. 이놈이 감히. 포졸들이 창식을 막았습니다. 이창식. 형조 관원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더 이상 변명은 소용없소. 증거가 있고, 증인이 있고, 당사자의 자백까지 나왔소. 창식이 그 자리에 무너졌습니다. 한 번만 봐주시오.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형조 관원이 돌아서며 포졸들에게 말했습니다. 이창식과 이방을 당장 포박하라. 관아 원님도 함께 잡아들여라. 모두 한양으로 압송한다. 포졸들이 일제히 움직였습니다. 창식이 끌려가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옥분아, 내가 이럴 수 있느냐? 내가 내 오라버니가 아니냐? 옥분이 창식을 바라봤습니다.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오라버니, 억울한 사람이 말 못하는 세상이 옳지 않다고 했습니다. 처음부터. 창식이 포졸에게 끌려 대문을 나갔습니다. 마당에 남은 사람들이 한동안 아무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누군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빼앗긴 논밭을 되찾게 된 농부였습니다. 그 울음이 번졌습니다. 과부도 울었습니다. 노인도 고개를 숙이고 어깨를 떨었습니다. 김 훈장이 그 옆에 섰어. 말없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박도준이 옥분에게로 걸어왔습니다. 아가씨. 옥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옥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번에도 닦지 않았습니다. 박도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가씨가 없었으면 이 새벽에 아무것도 못했을 것입니다. 옥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훈장 어른이 계셨습니다. 사람들이 나와줬습니다. 모두가 함께 한 것입니다. 박도준이 잠시 옥분을 바라봤습니다. 그러다 낮게 말했습니다. 한 가지 더 남았습니다. 무엇입니까? 박도준이
안채 쪽을 바라봤습니다. 이 판서가 마루에 나와 있었습니다. 병든 몸을 이끌고 나온 것이었습니다. 지팡이를 짚은 손이 떨렸습니다. 창식이 끌려가는 것을 본 것이었습니다. 아들이 포졸에게 묶인 채 끌려가는 것을. 이 판서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박도준이 이 판서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공손히 예를 올렸습니다. 어르신. 소인은 암행어사 박도준입니다. 어르신 아들 창식 어른의 죄상을 낱낱이 밝혔습니다. 이 판서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박도준이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어르신 소실 복순 어르신의 토지. 창식 어른이 조작하여 빼앗은 논새 마지기, 밭두 마지기 모두 돌려드리겠습니다. 이 판서가 눈을 감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러다 눈을 뜨고 옥분을 바라봤습니다. 옥분아. 옥분이 걸어갔습니다. 이 판서 앞에 섰습니다. 아버지. 이 판서가 지팡이를 짚은 손으로 옥분의 손을 잡았습니다. 주름지고 떨리는 손이었습니다. 내가 잘못했다. 평생. 옥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아버지. 이 판서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내가 나보다 훨씬 어른이구나. 마당에 있던 사람들이 조용히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김 훈장이 눈가를 닦았습니다.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새벽빛이 마당을 가득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담장 너머로 아침 해가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붉고 환한 빛이었습니다. 옥분이 가져온 봉숭아 화분이 그 빛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작고 붉은 꽃이 새벽빛 속에서 피어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이 지났습니다. 창식과 이방과 관아 원님은 한양으로 압송되었습니다. 형조에서 신문이 이루어졌습니다. 죄상이 하나하나 밝혀졌습니다. 조작된 토지 문서 53장, 피해 가구 12곳, 관아 이방 매수 횟수 수십 차례. 창식이 변명을 늘어놓았지만 증거 앞에서는 소용없었습니다. 이방이 모든 것을 자백했습니다. 창식의 지시로 움직였다고, 자신은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라고. 하지만 그것도 면죄부가 되지 않았습니다.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창식, 토지 강탈죄, 공문서 위조죄, 암행어사 방해죄, 전 재산 몰수, 유배 10년. 창식이 판결을 듣고 그 자리에서 무너졌습니다. 살려주시오. 제발 한 번만. 하지만 아무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창식이 유배지로 떠나던 날, 홍주 고을 사람들이 길에 나왔습니다. 하지만 배웅하러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지켜봤습니다. 초라해진 창식이 걷는 것을. 세상에 저것 좀 봐. 그 위세가 다 어디 갔냐. 그러게 말이야. 남의 것 빼앗더니 결국 저 꼴이 됐구나. 창식은 고개를 들지 못하고 걸었습니다. 한양에서 잘 나가던 양반이 죄인 복색을 입고 걷는 것을 온 마을이 지켜봤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홍주 고을의 봄이 왔습니다. 산수유가 피고 개나리가 담장을 넘었습니다. 논밭에는 농부들이 나와 씨앗을 뿌리고 있었습니다. 되찾은 논밭이었습니다. 빼앗겼다가 돌아온 땅이었습니다. 그 땅에 씨앗을 뿌리는 손이 예전보다 힘차 보였습니다.
이 판서택 행랑채 끝 작은 방. 복순이 마당에 나와 있었습니다. 봄볕이 따뜻했습니다. 복순은 허리를 굽히고 땅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화분이 아니었습니다. 넓은 마당 한켠에 봉숭아 씨앗을 심는 것이었습니다. 예전에는 화분 하나에 담아 좁은 방 앞에 두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마당이 자신의 것이었습니다. 이 판서가 돌아가시기 전에 복순의 이름으로 문서를 새로 써준 것이었습니다. 복순은 흙을 다독이며 중얼거렸습니다. 올해는 많이 피겠지. 김훈장 서당 앞이었습니다. 아이들이 글 읽는 소리가 담장 너머로 흘러나왔습니다. 훈장이 마루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예전과 같은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그 얼굴에는 한결 편안한 기색이 돌았습니다. 지나가던 마을 사람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훈장 어른,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그래, 자네도. 김 훈장이 웃으며 받았습니다. 홍주 고을 어기였습니다. 가마 하나가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제법 반듯한 가마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 가마가 누구 거야? 모르겠는데. 가마가 멈췄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옥분이 내렸습니다. 달랐습니다. 예전의 옥분이 아니었습니다. 다홍치마가 아니었습니다. 반듯하게 차려입은 옷이었습니다. 하지만 얼굴은 같았습니다. 맑은 눈동자, 조용하고 담담한 표정, 봉숭아 꽃처럼 붉은 볼. 달라진 것이 있다면 그 얼굴에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예전에는 눈을 내리까는 일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고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당당하게.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 분이 누구시래? 몰라. 예전에 이 판서택 서녀. 그 옥분이 아가씨야. 세상에, 저렇게 됐구나. 그러게. 참 대단하다. 옥분이 어머니 복순에게로 걸어갔습니다. 복순이 흙 묻은 손을 닦으며 일어났습니다. 옥분아, 어머니. 두 사람이 마주 봤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이 따뜻했습니다. 복순이 먼저 웃었습니다. 주름진 얼굴에 환한 웃음이었습니다. 옥분도 따라 웃었습니다. 오래전 작은 방 앞 화분 하나에서 시작됐던 봉숭아가 이제 마당 가득 피어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박도준이 가마 옆에서 걸어왔습니다. 복순에게 공손히 예를 올렸습니다. 어머님. 복순이 박도준을 바라봤습니다. 한참을. 그러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 왔소. 우리 옥분이. 잘 부탁하오. 박도준이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옥분이 마당을 둘러봤습니다. 어릴 때 빨래를 하던 곳. 어머니와 쭈그려 앉아 나무를 다듬던 곳. 눈치를 보며 걷던 그 마당. 지금은 달랐습니다. 같은 곳이었지만 전혀 다른 곳 같았습니다. 옥분은 복순이 씨앗을 심은 자리를 바라봤습니다. 아직 흙만 있었습니다. 하지만 곧 싹이 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름이 오면 봉숭아가 피어날 것이었습니다. 붉고 환하게. 태어남이 아니라 살아감이 사람의 값어치를 만든다고 했습니다. 옥분은 서녀로 태어났습니다.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기댈 곳이 없었습니다. 이름을 제대로 불려본 적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살아감이 얼마나 당당했는지 무릎 꿇지 않고 눈을 들었고 두렵지만 손을 내밀었으며 아무것도 없는 자리에서 길을 찾았습니다. 잃은 것을 세지 않고 아직 남은 것을 봤습니다. 그것이 옥분이 가진 가장 큰 힘이었습니다. 탐욕으로 세운 것은 탐욕으로 무너집니다. 하지만 묵묵히 버텨온 자리에는 반드시 꽃이 피는 법입니다. 좁은 화분 안에서도 피어난 봉숭아처럼.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지금 화면에 나오는 인생 야담실록에 더 재미있는 영상들도 함께 해주세요. 그럼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